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충격, 시장의 영향들, 또 우리 매크로 변수 보면서 전략 세우겠습니다. KB은행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주말 사이에서도 상당히 이 관세 전쟁이 진화되지 않고 악화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중국의 반응이 나왔고, 또 트럼프의 아침 반응들은 뭐 그렇게 하면 어려울 텐데 만나지도 않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발 관세 폭탄, 관세 전쟁은 이제 어디쯤 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영향이 이제 경기 침체로 갈까봐 우려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좀 다른 생각이신지. 지금 생각보다 길은 빨리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에서 5단계 정도. 총 네. 10단계 중에서 예. 4에서 5단계. 우리가 트럼프는 일기 때도 지나고 보면은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항상 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패닉이 빨리 오기 때문인 것이고, 근데 우리가 좀 구분을 해 보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제 굉장히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대미 관련된 관세에 대해서 보복 관세도 없다. 장기적 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 국가들에 대해서는 제로 관세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정책에 약간 그 숨은 의도도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오류, 폴트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 관세를 맞을래,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 아니면은 투자를 할래, 이렇게 미국은 트럼프는 요청을 하고 있지만 굳이 협상만 잘하면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미국 기업으로 일단 미국 내국으로 일단 기업을 갖다 공장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되게 불분명한 스탠스를 트럼프가 시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전략적으로 관세를 쥐고서 모든 걸 흔들려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돈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기부를 하든지 어느 정도 협상만 하면은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에 봉착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기업들이나 국가들 입장에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애매모호한, 다른 국가들한테 애매모호한 상황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트럼프는 오히려 협상의 지위에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형국을 상당 기간 좀 끌어갈 가능성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금융시장에 미치는 여러 가지 패닉적인 요소를 우리가 좀 구분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미국의 성장과 미국 주가의 반등은 트럼프의 내수 정책 부양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성장과 AI에 대해서 굉장히 강할 것이라는 그런 초기의 캠페인의 선언 때문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반대로 됐잖아요. 그럼 미국 시장의 변동은 더 세질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플러스 1만큼 주려고 했는데 마이너스 1만큼 오히려 지금 뺏는 격이 됐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밸류에이션 부담까지 있으니 더 불안해질 수 있고,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로 본다면은 사실은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시장과 연동되어 가는 역량 때문에 더 큰 상승, 그 당시에는 상승이 있었지만 그 반락이 지금 더 크게 오는 것이고요. 한국으로 마지막으로 와서 보시면은 한국은 사실상 초기부터 불안했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단순화해서 생각해 본다면 네. 한국의 시장은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 포트폴리오는 완만하게 조금씩 담아가는 게 맞고요. 미국이나 일본처럼 정책이 좋을 거다 예측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안 좋게 나와서 자국 기업들까지 피해를 볼 불확실에 놓여 있는 미국, 일본 같은 국가는 정책이 좋아지는 것을 협상을 하거나 좀 나아지는 것을, 혹은 미국은 내수 부양 정책이 구체화되는 걸 보고서 투자해도 늦지 않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트럼프의 그 전략들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계획대로 가고 있다. 그죠? 먹혀들고 있다. 소위 우리가 누가 이렇게 도발을 했을 때 거기 자긍하면서 말렸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트럼프는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고, 물론 미국 내에서의 뭐 반대 의견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소위 그렇다고 뭐 트럼프가 사실 그거 갖고 탄핵당하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그죠? 그 부분은 뉴스가 나오는 거지 트럼프의 어떤 지금 이 길을 바꿀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영향을 말씀해 주셨고, 품목별 관세가 이제 철강, 알루미늄에서 자동차, 다음에 사실은 반도체 얘기가 지금 거론되고 있어서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요.
반도체와 관련된 뭐 남아있는 노이즈 그리고 반도체 영향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반도체 분야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편관세 우리가 관세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네. 있는데 우리나라의 관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의 입장은 관세 항목과 그 관세를 때리는 그 법령의 근거가 중요합니다. 상위 카테고리가 법령인 겁니다. 네. 그러면 한국이라는 입장이 있으면 더 위에 상위 카테고리는 뭐냐면 보편관세라는 관세 카테고리가 있죠. 그러면 거기서 10이 오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25를 매겼죠. 그러면 총 35% 오는 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개별로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아마 25가 됐든 아니면 자동차처럼 뭐 개별 협상으로 풀어가든 사실은 길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의약품 쪽은 지금 관세를 매길 거지만 아직 열어두고 있잖아요. 협상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분야에서 지금 미국이 한국에 도움이 필요한 산업은 냅두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왜 냅두고 있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의약품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이미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미국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인프라 여러 가지 CMO, CDMO 관련된 네. 생산 시설을 미국이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미 1기 때, 2기 때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걸 가져다 쓰려고 안 하니까 그런 네네. 거죠. 중국의 대량화된 부분을 갖다가 모두 다 메이크업을 하려면 미국 혼자서는 안 되니까 네. 다른 국가 필요한데 그게 사실 일본, 한국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지금 반도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도 핵심 산업인데 딥시크 충격을 받았잖아요. 가성비 측면에서 결국에 디램에 HBM용 디램에 들어가는 부분을 이 공급망 라인을 완성하려면 한국의 디램 없이는 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네. 나면은 어느 국가가 또 디램이나 반도체 부품들 공급 가능하나요? 대만이에요. 그리고 나면 일본. 사실은 명목상 보면은 가장 어떤 생산 능력이나 기술력의 측면에서 보면 세 국가 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쨌든 주가는 폭락하지만 같이 가겠다는 입장을 이미 선언을 한 상황이고 두 번째 대만은 지금 우리도 타협하겠습니다라고 자세를 낮추고 있죠. 그러면은 한국에 대해서 지금 스탠스가 어떤지 기업들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이제 탐색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중요한 핵심 산업은 건드리지 않고 나중에 딜로 자꾸 이연을 시키는 것. 결국에는 필요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지는 뭐냐면 관세율을 우리나라 한국의 25%만큼 같이 매길 수는 있습니다만 가면서 서서히 낮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섹터 좋은 말씀이시네요. 거기에는 예를 들면 조선, 그다음에 방산 이런 것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거니까요. 네. 방사는 좀 약간 제외. 방산은 좀 다른가요? 네. 왜요? 예. 방사는 사실은 미국의 공급망 라인을 네. 로키드 마틴이나 이제 보잉이나 자국업체들이 자체적으로 할 가지고 수 있어서. 있고 오히려 방산 같은 경우는 좋은 산업이고 가성비가 좋지만 네. 해외 수출, 즉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수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사는 좀 예외가 될 수 있는 그러네요. 거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방산으로 한국 방산 입장에 볼 땐 사실 뭐 미국보다는 유럽이나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뭐 중동이나 이런 모멘텀이 큰 거군요. 네. 금리 얘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트럼프는 지금 채권 발행 이런 걸 위해서 금리를 좀 낮추기를 원했고, 소위 이제 이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금리를 내렸다, 거기까지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연준에도 금리를 압박하라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준에서는 뭐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올해 금리의 방향성들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일단 충격에 의한 쇼크에 의한 부분들은 분명한 거는 네. 단기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네. 단기에 금리가 너무 빠진 거는 우리가 경기 침체를 감내하고서라도 파월이 금리를 갖다가 올려서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했던 22년, 23년과 아주 유사합니다. 지금은 진짜 쇼크가 왔냐? 그거 아니에요. 주식시장의 네. 변동성과 불안 심리가 강해졌지만 지금은 트럼프의 말과 정책 협상에 따라서 언제든지 시장이 바뀌면서 그에 의한 센티먼트로 다시 펀더멘탈, 경제는 그래도 완만하게 좀 좋은 편이니까 미국 자체는 그 형국으로 다시 회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위적 멘트와 정책에 의한 시장의 하락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다만 파월이 말려들라고 안 하겠죠, 그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파월은 전형적인 후행적인 분이기 때문에 다 지표 나오고 이 역량이 6개월 동안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서 하겠다라는 입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단기에 빠르게 내렸던 금리들이 조금씩 협상의 여지, 이미 지금 세 국가, 네 국가 협상 타협의 기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의 행보를 보면서 금리 또 슬금슬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세 금리가. 네, 예.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시장이 갑작스러운 반등을 보이기 힘들다. 여기는 너무 포인트가 뚜렷합니다. 정책을 사과를 하나 줄 거를 당연히 생각했는데 오히려 사과를 뺏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기 전까지는 조정의 여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지금 이미 캠페인 때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영구채 발행을 하겠다.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어찌 보면은 부족한 적자 재정, 부채를 다른 국가들한테 충분히 떠안기게 그렇죠. 만들기 위해서 관세로 름장 놓고 네. 이거 사라고 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이미 협상의 우위에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관세뿐만 아니라 영구채 여러 가지 부채 관련되는 정책들 예. 통합해 봤을 때 이미 중간 단계까지 거의 다 왔다. 이건 4년치의 계획을 놓고 봤을 때 그렇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 연준 얘기를 좀만 더 하면 어쨌든 연준은 지표를 보는데 결국 이제 물가를 보겠군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당초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해서 내리는 기조였는데 트럼프가 압박한다고 내리지는 않을 거고, 그렇다고 이제 물가가 생각보다 오른다고 사실 여기서 금리를 또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좀 해가면서 천천히 갈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시간을 좀 많이 좀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두 가지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물가 불안은 언제 올까? 예. 두 번째,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되고 페드는 어떻게 반응할까? 예. 비중이 도대체 어디야?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에 놓고 보면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한 비중으로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던 패턴에서 약간 조절 양상을 보였던 거는 고용이 너무 안 좋았네요. 23년도에 고용이 너무 안 좋았네요. 그러다가 24년도 들어서니까 사실은 고용이 괜찮네요가 확인이 됐고, 요즘도 고용이 변동은 있지만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40% 정도의 비중으로 물가를 체크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만 변동이 없으면 내리고 싶은 게 페드의 입장인 건데, 이 40이 트럼프 때문에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 40이 50, 60으로 번질까봐 무서움에 지금은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고, 다만 과거 경험, 일기 때의 경험으로 보면 물가 불안하고 침체하고 이렇게 관세가 오면은 어디부터 영향이 오나요? 전자가 먼저입니다. 경기 요소, 경기 침체 요소가 더 먼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방향성은 기준금리는 내려가는 쪽으로 상당히 조절을 하면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야 뭐 좌충우돌 전 세계에 엄청 충격을 주고 있고, 뭐 월가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발에 직면한 것 같지만 트럼프는 자기 길을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그렇다고 보면 그게 결국은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미국 증시가 지금 많이 밀린 게 상대적으로 또 뭐 2년 전만큼은 아니더라도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어조들은 뉴욕 증시는 급등하면서 돌리긴 좀 어렵다는 쪽으로 말씀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는 결국에 뭐 기승전결로 해서 결국엔 미국을 위해서 뭐냐? 결국 내수부양 정책이에요. 그 카테고리가 지금 연방정부의 BRC 비율을 낮추고 대출을 완화함과 동시에 트럼프 1기 때 했던 세금 감면과 일자리 창출 정책이 연방정부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소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면은 그거를 트럼프식 단순 계산으로 생각하면 관세 수입을 받든 투자를 받든 여기서 메꾸면 되고, 영구채 발행해서 돈 메꾸면 된다. 이게 완성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전 단계를 생각하지 않고 내수부양 정책만을 앞으로 굉장히 큰 모멘텀이 올 거야 라고 기대했던 미국의 시장 자체는 결국 내수부양 정책이 이러이러해서 시행합니다가 발표가 될 때 돌려갈 수 있지, 그 전에는 좀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어린아이한테 당신한테는 정말 맛있는 과자를 줄 거야라는 것을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실망감에 지금 젖어 있다. 실제로 주지 않으면 시장에 돌리는 기간 상당히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유신익 박사님 만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한국 증시 상황 좀 논하겠습니다. 경기 안 좋죠. 지금 성장률 내려가고요. 실제로 영업하시는 분이나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실세 경기가 진짜 안 좋다고들 얘기하세요. 그런 상황인데 희망이라고 하면 이제 대선이 있으면서 어쨌든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혹은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2년간 저조했기 때문에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한국 증시는 어떻게 보세요? 한국의 시장 자체는 사실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방어적인 성격이거나 매출 수익이 숫자가 정확히 보이는 기업들은 오히려 여기서 조금씩 좋아지는 흐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고, 첫 번째 그 이유 자체는 우리의 한국이 사실은 그동안의 2, 3년 동안에 미국의 정책 카테고리에 거시적으로 미국만이 좋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한국이 계속 약간은 전체 시장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당했던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잠깐 쉬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이 필요하라 하는 절대적인 기술 국가는 사실 세 손가락에 꼽히고 거기에 하나가 한국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이제는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반기가 되면은 결국에 우리나라 이제 국가적 리더십이 재편이 되고 그와 동시에 바로 시행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추경인 겁니다. 추경을 통해서 뭐 아이비들은 1.5%, 1% 초반대까지 우리 성장 전망을 해서 안 좋은 건 맞지만 네. 그렇게 또 최악을 그대로 맞이하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심리적 최악은 지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이 두 번째 포인트고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사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반도체와 의학과 관련돼서는 우리의 기술이 미국에도 굉장히 그들의 오너십이나 산업적인 재편 전략에서는 우리나라가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일기 때는 트럼프가 중국한테 관세를 매겨서 중국을 갖다 대체하려는 조금씩 대체하려는 수단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중국과의 차단을 의미합니다. 그럼 차단에서 오는 상대적인 마켓시어의 폭은 상당히 클 수 있다. 물론 관세는 매기겠지만 예를 들어서 관세 20% 맞더라도 마켓시어가 거기서 20% 이상의 규모로 봤을 때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분명히 산업적인 이득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게요. 뭐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만 보이지만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거. 이전에도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환율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금요일 날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 이후에 생각했던 것처럼 환율이 매우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그죠? 워낙 강세인 거죠. 그 기조로 갈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나니까부터 또 시간에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1,430원 갔다가 지금 다시 1,460원대 후반 70원까지 와 있어요. 왜 이렇게 원화 약세가 높은 환율 수준이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외국인 아이비들의 시각이 주말 동안 정리가 됐는데 한마디로 이번에 그래서 탄핵 관련된 심판이 정리가 됐다고 해서 리더십이 완전하게 새로운 대통령이 어떻게 오고 그분이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한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혼란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이 코멘트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지금 관세발 영향 때문에 달러는 서서히 원만하게 올라가면서 다른 통화들을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내부적인 상황이 해소가 안 됐고 관세는 여전해, 불안은 여전해라는 이슈 때문에 환율은 다시 오름세인데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갈까요? 라고 본다면 또다시 지금 1,400원 후반대하고 1,500원 사이에서 횡보 기간을 또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이야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스에서 들을 수 있는 것보다 그 또 속 깊은 속내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은 이 기간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섹터 얘기도 좀 해주시게 되면 지난 하반기에는 조선 방산 전력, 올해는 조선 방산 뭐 반도체 이런 것이 좀 상대적으로 좋았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 관련주인데 시장 전략 좋게 보시는 섹터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미국이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도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고 방문까지 할 예정이 있습니다. 시진핑조차도. 그만큼 우리나라에 러브콜이 오고 있고 결론은 우리나라의 내수와 관련돼서 특히나 K 콘텐츠와 관련된 미디어 콘텐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관광이 더 옴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수적인 부분의 방어적인 성격에 의해서 페이먼트, 결제 관련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중국 쪽은 그러면 중국 관련주도 뭐 화장품이나 소비 이런 걸 좋게 보셨었나요? 네. 중국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 지금의 구도를 보면은
관세는 맞고 있지만 우리가 미국에 필요한 요소가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과 차단하는 관계가 앞으로 머지않아 현실화 될 텐데 사실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중국도 반도체 AI를 완성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필요로 하고 그 한국을 필요로 하는 그렇게 중국과 한국 간의 관계가 너무 차단적으로 오랜 기간 이어졌던 그런 구간에서 네. 중국이 한국한테 러브콜을 완화적인 손짓의 가장 첫 번째는 항상 컨텐츠, 가수, 박람회, 그 다음에 콘서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미디어 콘텐츠와 한국의 결제와 관련된 중국인들이 결제할 수 있는 수요의 방어주 성격의 부분들이 지금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의 인사이트를 듣는 스페셜리스트, 내일은 박승창 교수님 모십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정말 전쟁이죠. 조금 전에 유신익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1기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가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차단 전략으로 가면서 트럼프와 시진핑과 트럼프와의 이런 기싸움이 되고 있는데요. 미중 간의 관세 전쟁 이야기 내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스페셜리스트는 KB은행 유신익 수석 이코노미스트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